지방은 우리에게 익숙한 영양소죠. 탄단지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화 시대. 언론들과 인터넷 정보들 사이에서 지방이 다양한 측면으로 언급됨에 따라 과연 지방이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체중 감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헷갈리실 텐데요. 지방을 최소한으로 섭취하라는 말도 있고 지방 비율을 높이는 저탄고지 식단도 있기에 혼란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간혹 무턱대고 지방 섭취량을 극한으로 줄이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려진 식이섬유,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지방이 제공하는 에너지와 영양소는 생존에 필수적이며 지방이 충분히 섭취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대사와 면역 기능 등의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잘못된 다이어트 정보에 의해 지방을 완전히 배제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는 옳지 않습니다. 신체에 좋은 작용을 하는 좋은 지방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나쁜 지방을 구분하여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방의 다양한 면을 살펴보면서 지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에너지 공급이죠. 우리 몸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지방은 1g당 9kcal의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보다 에너지 공급량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저장하는데요.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나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했을 때 등 에너지가 필요할 때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의 도움으로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죠. 이러한 비타민들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처럼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운반 및 흡수를 돕는 등 우리 생체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또한 지방세포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성호르몬은 지방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충분한 양의 지방이 없을 경우 이러한 호르몬들의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슐린과 같은 대사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죠. 마지막으로 지방은 체온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이 단열체 역할을 하여 몸의 열을 유지하고 혈류를 통해 열을 운반하여 체온을 조절합니다. 지방이 충분하게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의 땀이나 혈관의 수축 등으로 체온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체온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지방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도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당한 양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지방을 너무 적게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리작용과 함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죠. 지방을 적게 섭취하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방을 적게 섭취하면 우리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지방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방을 적게 섭취하면 호르몬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라면 생리불순이나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남성이라면 남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남성 성기능의 감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을 무작정 많이 먹으면 이로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지방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고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는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이는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두 번째, 비만 및 대사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죠. 지방을 과하게 섭취하면 불필요한 지방들이 체내에 축적되어
비만 또는 대사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등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 위험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간 건강이 악화됩니다. 지방 섭취량이 지나칠 경우 간 내부에 지방 증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간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당뇨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화효소의 과도한 분비로 인한 소화계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 고혈압, 뇌졸중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양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의 1일 지방 섭취 권장량은 하루에 섭취한 총 칼로리의 20에서 35%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000kcal를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지방 섭취 권장량은 400에서 700kcal, 즉 44에서 77g 정도가 되죠. 하지만 이는 개인의 활동량이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목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위 수치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에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좋은 지방은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하는 반면 나쁜 지방은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좋은 지방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이롭게 작용하며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뇌 기능 개선과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참치, 연어, 청어, 멸치 등의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호두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식물성의 형태로 앞서 말씀드린 생선에 든 동물성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섭취할 시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들기름이나 치아씨드, 아마씨 등의 씨알류, 아보카도 등에도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나쁜 지방은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으로 구분됩니다. 포화지방은 동물성 기름이나 버터, 치즈 등의 유제품, 살코기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과다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인공적으로 생성된 지방으로 프렌치 프라이, 핫도그, 쿠키 등의 가공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포화지방과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어째서 맛있는 건 다 건강에 해로울까요? 슬프지만 가능한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제한하고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오늘은 이처럼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께서 체중 감량 혹은 유지에 관심을 두시죠. 이 때문에 지방을 제한하는 식단, 고지방 식단 등 지방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 있는 식단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하여 장기적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 건강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